안녕하세요. 영일이치 A입니다. 아무도 모르지만 2주 만에 돌아온 경제 ASMR입니다. 네, 이번 책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. 바로 부동산인데요. 아니, 우리 집값 어떻게 제 몸 하나만 뉘을 수 있으면 되는데 어려울까요? 어쨌든 눈물을 훔치고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노트북 밑에 아주 고이 깔아놨네요. 어쩐지 없어. 자, 이 책은 아파트 언제 어디에 살까요? 한 이 정도면 제 뇌에 들어가다 나온 수준 아닙니까? 이거 깜짝 놀랐어요. 부동산 책 이렇게 고르는데 좋아요. 딱이야 하면서 골랐죠. 이 책의 저자는 3년 만에 아파트 투자로 24억의 시세 차익을 벌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벌었는지가 이 책의 절반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고요. 나머지 분량은 부동산 기초? 부동산 이론에 해당합니다. 근데 저는 투자가 주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, 제 몸 하나 뉘일 곳, 움집만 아니면 돼. 하여튼 아니 움집이어도 되겠어요. 저는 실거주할 집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하는지가 공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초, 기본 이론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. 저는 그리고 실거주일수록 더 지역을 꼼꼼하게, 제 집을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몇 년 동안 살 집인데 굳이 내려갈 지역, 오르지 않을 지역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. 자, 먼저 지도랑 친해져야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요새는 네이버 부동산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. 이 책의 저자도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한다고 하십니다. 이제 매매 물건이나 임대 물건들도 네이버 부동산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수도권일수록.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자는 이런 식으로 집을 고른다고 하는데요. 먼저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. 시, 군, 구로 좁혀가고 이제 동네를 고르면 되는데요. 아파트를 볼 때도 A동에서 좀 봐볼까? B동에서 좀 봐볼까? 이게 아니라 역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. 지하철역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역 주위의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살펴보는 겁니다. 이런 접근법은 특히 내가 모르는 지역, 내가 안 사는 지역의 아파트를 볼 때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. 동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는 큰 틀은 이렇고요. 그러면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맨 먼저 지역 선택의 기준입니다. 이분은 일자리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. 나의 직장도 가까우면 좋고 더불어 사람들의 직장이랑 가까운 곳 혹은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하신다고 하는데요. 교통이 좋아야겠죠. 역세권. 그 다음에 지역 선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중요합니다. 공급. 즉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 지역은 투자 지역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요. 저희는 투자 목적이 아니지만 실거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만고의 이치인가 봐. 다 똑같아. 수박 한 통도 똑같고 계란도 똑같고 집도 이제 그 다음에 공급이 없는 지역을 골랐다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. 이때는 KB 부동산을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.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주마다 가격 동향이 발표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면 주마다 이제 업데이트되는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겠죠. 이 파일에서는 최근 매매가율과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어느 지역을 골라야 하느냐 하면 매매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전세가율 상승폭이 매매가율 상승폭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 좋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전세가 이제 오르면 이제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가 쉽게 하락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. 수요가 많으니까 오르겠지. 네. 이 말은 이제 매매 가격이 곧 오르다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. 이렇게 일자리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공급량은 적은지 매매가율과 전세가율의 차이가 크진 않고 전세가율 상승폭이 매매가율 상승폭보다 더 높은지
등을 고려하면 지역이 어느 정도 좁혀질 거예요. 이제 역을 기준으로 동네를 골라야 합니다. 아파트가 많은 동네를 보는 게 좋은데요. 단지가 이제 몇 개 정도 추려지죠. 이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, 금액이나 그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평형대 수, 일단 입주 연도 등등을 확인을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르시면 되겠죠.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.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. 언제 사? 아유, 내 말이 할 말은 많지만 참겠어. 이제부터는 집을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. 이 책에서 알려줬어요. 이분은 일자리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. 마찬가지로 집을 살 때에도 이 일자리 수요를 살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.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보면 좋다고 합니다. 바로 미분양 수치입니다. 공급이 많은데 미분양 수치가 적다.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분양 되는 게 적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 미분양 수치가 높다면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. 이 책에서.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면 6개월간 미분양 수치의 동향, 흐름을 살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. 또 추가로 미분양이 급격하게 수치가 감소한다. 그러면 곧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? 또 내가 이제 선택한 지역에 후에 과도한 입주 물량이 계획되어 있는지는 아닌지, 있는지는 아닌지. 그러니까 과도하게 입주 물량이 들어올 계획인지 또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. 이 공급 과다 이후에는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도 체크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. 이 입주 물량은 또 어디서 체크하냐 하면 그거를 2주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향후 3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를 투자에 활용하면 공급 과다로 인해서 뭐 전세가나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곧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급자족 도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성남이나 판교나 뭐 동탄이나 평택 등 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 등까지 일자리 수요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는 이제 일단 일자리 수요가 많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미 이런 지역은 올랐고,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일자리 수요가 많아질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, 이거는 뉴스를 잘 봐야겠죠. 자나깨나 이제 신문, 자나깨나 뉴스, 네, 구독해서 봅시다. 물론 영예리치도 구독. 내가 혹시 집을 사고 싶은 지역이 생겼다면 그 지역에 한두 번쯤은 방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의 약간 분위기도 느껴보고, 마스크 끼고 있지만 비록 공기도 느껴보고 하는 거죠. 네.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저도 지금 부동산을 사라, 이 영상을 봤으니 부동산을 사라, 투자하라, 이게 아닙니다.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미래에 제가 실거주할 집 어디에, 언제, 어떻게 똘똘하게 구해야 되는지, 이거를 지금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아니, 우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, 또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계속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내 몸뚱이 하나 누일 똘똘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따라 쭈꾸미 같네요.